자, 10월 14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1교시에 1930년대 식민통치와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의 국학운동,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문이나 역사나 이런 것도 연구하는 걸 국학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국학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 자, 일단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나라 한글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었을까? 많이 못 썼겠죠. 그런데도 이 한글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 왜 그러냐? 이런 국문연구, 국어연구와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대한제국 시기죠. 조선 시기입니다. 바로 국문연구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국문연구소가 결국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걸로 다시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뭘 만드냐? 각야날, 이거 한글날이야. 한글날을 기념하면서 이런 각야날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한글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노력했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다시 발전적으로 개성돼서 뭐가 만들어지냐? 1931년에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만들고 그 유명한 우리말 큰사전까지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 탄압해야겠죠? 얘네들 탄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말모이 보면 막 일본 애들이 막 가잖아. 그래서 윤계상이랑 막 도망가면서 나중에 어디 우체통인가 어디 넣었다가 나중에 찾죠?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없는데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1942년에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선어 학회 사람들을 체포해버려요. 그게 바로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조선어 학회 사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이 36년 동안의 이런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조작해요. 조선은 미개하고 원래부터 미개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식민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그런 역사적인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실증사학 쪽에서 반발을 하면서 이런 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냐? 그 유명한 신민사관이죠. 일본이 만들어낸 조작된 역사사관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이런 단체들이 다 식민사관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본의 식민사관은 딱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 세 가지가 일본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예요. 일본이 만들어낸 하나의 카르텔, 흐름입니다. 하나의. 자, 보시면 정체성론은 뭐냐면요. 조선 니네들은 정체되어 있어.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할 때 고대 노예제였다가 중세 봉건제로 갔다가 근대 자본주의로 가는 이런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론은 뭐냐? 조선은 고대 노예제에 머물러 있어. 스스로 중세 봉건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히 근대 자본주의로 갈 수가 없어. 우리 일본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니네는 식민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한 주장이 바로 정체성론, 타율성론. 조선 니네 역사 보니까 다 중국한테 의지만 하고 그러는구만. 타율성론. 마지막에 당파성론. 니네 역사를 보니까 맨날 니들끼리만 싸워. 그래서 니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당파성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일본 애들이 역사사관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 계열에서 대표적인 인물 3명 뽑아왔는데요. 그 유명한 신채호 선생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던 이 신채호 선생은 이 민족주의사,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그러한 역사책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보면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이순신 장군 위인전 이런 거 보면 뭔가 막 애국심도 들끓고 그러잖아. 그럼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씁니다. 뭔가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만한 그런 역사책들을 쓰거든요. 첫 번째 신채호 선생이 독사실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아닌데 1908년에 아직 구한 말에 만든 건데 이 독사실론도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한 겁니다. 신채호 선생의 키워드 독사실론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조선사 연구초는 뭐냐면
여러분들 묘청해난 배웠었죠? 묘청 고려시대 서경천도 운동하다가 실패하니까 묘청해난 했죠? 그런데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신치호가요, 이 묘청해난을 1천년 이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천년 이래 제일 대사건. 왜 그러냐면요, 이 신치호 선생이 봤을 때는 묘청해난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조선은 명나라랑 청나라를 사대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까지 온 거 아니냐. 묘청을 크게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해. 니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묘청이 반란을 하든 했어야지. 너무 성급하게 했다. 니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식민지까지 오게 된 거다. 그렇게 평가하는 역사책이 바로 조선사 연구초 신치호 선생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여기에 핵심 뭐냐면 역사의 흐름을 보니 모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아자야. 나를 뜻하는 거예요. 비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나랑 내가 아닌 사람과 투쟁 속에서 발전하고 흘러간다 라는 그런 아와 비와의 투쟁,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했던 책이 조선상고사입니다. 그래서 신치호 선생은 독사실험,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이게 뭐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저서, 신치호 선생의 저서라고 보시면 돼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박은식 선생. 이 박은식 선생은요, 우리 민족의, 우리가 지금 나라는 잃었지만 정신, 그 혼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그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혼을 중심으로 역사책을 썼거든요. 첫 번째, 한국 통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되어가는 그 과정, 아픈 역사, 그 한국의 한국 통사, 그걸 썼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우리 사람, 우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까지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유교 구실론도 하나 체크만 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박은식, 이거는 뭐 사학과는 관련이 없어요. 책과는 관련이 없는데, 유교 구실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죠.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유교는 성리학만 있는 게 아니죠. 양명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양명학, 특히나 양명학은 성리학보다 훨씬 더 실천적이었거든요. 이 박은식 선생은 유교 중에서 성리학보다는 그 양명학의 실천성을 강조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만든 게 바로 유교 구실론이라는 거예요. 유교 구실론이 보이면 박은식 선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빼놨어. 우리 바로 한용운 선생. 이 한용운 선생은요, 어떻게 보면 승려죠, 승려. 이 한용운 선생은요, 불교 유신론이라는 이론을 만드는데, 이건 왜 만들었냐면요, 당시 일본 불교가 식민지 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 조선 불교도 다 삼키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불교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유교 구실론이랑 한번 비교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한용운 선생, 우리 김희독립선언서를 같이 발표했던 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인보 선생. 이 사람도 박은식 선생이 혼을 주장했다면, 정인보 선생은 조선얼, 이것도 혼과 비슷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얼을 중시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어떤 운동을 하냐? 바로 조선학운동. 조선학운동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정인보 선생은요,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특히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실학. 우리 조선 후기에 있었던 중농학과 중상학과의 실학 있죠. 이 실학 연구, 특히나 정약용 선생을 좋아했어. 왜 정약용 선생을 좋아하면서 그 실학 연구를 했냐면요, 결국 우리도 실학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토대고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인보 선생은요,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보니 실학이라는 게 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스스로 다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본의 이러한 식민사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 즉 결국엔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이 민족주의 사학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조선학 운동을 하게 되었다. 오케이?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첫 번째 세력은 민족주의 사학이었고, 그 대표적인 3명,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정인보 선생, 구분해 주도록 합시다. 공통점은 셋 다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 이거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백남훈 선생인데요. 이러한 식민사관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세력이 사회경제사학 세력입니다. 자, 보면 특히
특히 이 식민사관 중에서도 정체성론을 비판을 하거든요. 이 정체성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대 노예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대 자본주의로 못 가니까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식민지를 받아서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게 정체성론이잖아. 그런데 이 사회경제사학자들은요, 아니야, 우리도 중세 봉건제가 있었어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중세 봉건제의 그런 요소들을 찾습니다. 우리도 중세 봉건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근대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이러한 책들을 쓰면서 정체성론을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봉건제가 있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실증사. 이 실증이라는 게 뭔가 사실을 기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역사를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냥 역사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서 이 실증사학이 또 이 한편에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단체의 이름이 진단학회입니다. 이 진단학회 사람들은요, 역사를 어떻게 보면 진단학회 사람들은 이 사회경제사학이나 민족주의사학 비판했습니다. 니들이 독립운동으로 계속 역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역사는 역사 그대로를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실증사학이 특히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요. 이들이 잡지도 만들어요. 진단학보. 그래서 실증사학도 있었는데 사실 실증사학은 이 식민사관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은 아니죠. 이 민족주의 세력과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역사학으로서 뭔가 독립운동이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 그것들을 좀 조심하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실증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일제강점기 시 국학운동은 한글, 국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식민사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비판하는 세력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01쪽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결국에는 이거 뭐야? 몇 년대야? 193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학생의 답변으로 뭐가 가장 맞을까요? 4번이죠. 이해되시죠? 아까 키워드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오른쪽에 있는 거,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전자령 보인다. 대전자령. 설명은 뭘까요? 대전자령 보이면 어떤 부대일까요? 한국 독립군 혁신의회 계열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의 군사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다. 5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뭘까요? 자, 김원봉 나오고요. 중국 관내에서 만든 최초의 한인 부대예요. 이거 뭘까요? 조선 의용대. 아까 얘기했었죠?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가고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남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한인 부대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2번. 그렇죠. 김원봉 세력이, 김원봉과 일부 세력은 한국 광복군으로 가죠. 1942년.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화북제도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잠깐 쉬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